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9월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시장 분석, 거기에다가 기술적 호재가 있는 덩치 큰 아이들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좀 말씀드리기 전에 코인리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달러 환율이 1370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치셔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높은 이유가 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1370원이 넘은 거, 1300원이 넘어간 것이 한 달이 유지가 된 게 역대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IMF 때랑 2008년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달 이상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2009년 이후로 13년 넘게 처음으로 1370원이 넘었고 지금 왜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애들이 있죠. 그게 주식이랑 코인입니다. 코인과 주식인데 이 아이들이 어쨌든 지금 강달러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로 좀 안전자산으로 뽑히는 달러의 돈이 유출이 되면서 여기 있는 돈들이 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의 흐름이 채권이랑 예금 이런 식으로 조금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곳으로 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건 금의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금이 원래 이런 때면 올라야 되는데 금의 가격은 크게 변동이 크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 조금 이상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때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QQQ랑 나스닥의 모습을 보면 왜 돈이 그쪽으로 흐르는지 아실 거예요. 자, 보시면 4시간 봉입니다. QQQ 4시간 봉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6월 달에 비트코인 17K까지 떨어졌던 때가 이때입니다. 6월 16일과 17일 이 사이인데 이때 저점에서 튕겨져 올라갔을 때 여기가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항선을 세 번째 맞은 다음에 돌파를 한 다음 여기 위까지 튕겨져 올라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강력한 저항선이 이제 뚫리는 순간에 강력한 지지선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지금 모습 보시면 이제 여기가 지금 지지선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에서 여기를 잘 버텨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못 버텨준다고 하면 여기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럼 이 전저점 우리 비트코인 17K까지 같이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나스닥도 보실 건데 별로 다르지 않겠죠. 같이 보시면 똑같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노란 선을 벗어나서 이탈할 시에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여기로 빠지게 된다면 비트코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좀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릴 와중에 비트코인 차트도 제가 지금 꺼내봤습니다. 지금 노란색 선들은 이제 제가 그어놨던 저항과 지지선입니다.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우선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주말 동안에는 이제 조금 상승폭을 이어왔어요. 아주 근데 거래량은 매우 없는 편이죠. 이래서 이게 조금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상승폭을 조금 이어져 왔다가 방금 전에 꼬리가 여기를 뚫고 내려갔다가 조금 강력하게 조금 말아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19.8K, 7과 8K 사이에 이제 좀 강력한 1차 지지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뚫고 내려간 순간부터 이 박스권이 여기 이렇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4K죠. 여기를 또 잘 지켜주는지 우리가 또 같이 지켜봐야 할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4시의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이제 여기 뚫고 또 내려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 4시간 봉 마감이 예쁘게 해줄 건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고 제가 그 보라색 라인이 지금 제가 아침까지의 라인이었는데 이 아침에 금방 뚫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더 이상 이제 조금 쓸모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승 추세를 좀 단기간 쪽으로 좀 그어봤는데 여기에선 조금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좀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무거운 애들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같이 보실 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지금 머지 업데이트가 15일날 있죠. 제대로 이제 머지 업데이트 되는 게 15일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의 머지가 성공할 것이라는 이제 좀 기대를 가진 그런 선물 거래 옵션에 투자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8월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7.6% 정도 뛰어나게 좀 모습을 보여줬어요. 더 많이 오르고 이제 좀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제 미결제 약정이 역대 최고이고 그리고 지금 신고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도 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8일날 파월 의장이 어쨌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걱정하는 거죠. 그때 파월이나 연준에서는 지금 같은 장의 주식과 이제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핵폭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좀 안전한 발언을 할 수가 있죠. 안전한 발언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다시 또 부동산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뭐 저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고 지금 점점 움직이는 곳이 채권이나 이제 좀 달러의 강달러 모습을 보이는 게 다 그런 것을 걱정해서 8일날 있을 이제 패드 연설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더리움 얘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이더리움의 지금 미결제 약정이 최고이고 그리고 지금 20년도랑 21년도에 비교를 하면 지금 모습이 거의 3배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기대감이 많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조금 무서운 거죠.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의 그런 포스 전환이 과연 호재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제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수 사인을 굉장히 빨리 냈어요. 7월 13일쯤에 냈는데 이때가 거의 저점이었어요. 이때 매수를 해서 언제 매도를 하려 했죠? 22일, 23일 뭐 이쯤에 매도하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조금 올라갈 때쯤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직전에 매수를 해서 매도를 좀 일찍 한 편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올려갔던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7월 13일날 사라고 했어요. 그쵸? 7월 13일날 매수가 여기요. 딱 저점에서 샀고 이 저점에서 이더리움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잘못 잡았네요. 제가 7월 13일날 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200만원 후반대쯤 매도를 하고 이제 매수는 100만원대에서 했어요. 그쵸?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다. 그 이유가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을 이용을 한 건데 기대감이 높아지면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고 기대감이 떨어지게 된다면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승을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더 하거든요.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도 7월 13일날 매수해서 그 전에 좀 수익 실현을 많이 했던 게 그런 의미에서 좀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15일날 이제 좀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어쨌든 이제 머지 업데이트 자체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구동을 하고 있는 중간에 머지 업데이트를 한다. 그런 모습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어디에서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그가 발생하면 우리 더다오 해킹 사건 때처럼 이더리움이 또 뭐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 수가 있어요. 이런 기대감이 커져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만약에 이런 버그가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큰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그게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포스 전환이 크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포스 전환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던 탈중앙화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전 사실 포스 전환되는 게 지금 난이도나 이런 측면에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채굴자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이더리움 같은 것도 채굴자가 거의 180만 개를 막 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좀 매도를 계속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포스 전환이 되면은 이제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매도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가격의 방어가 과연 잘 될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몇몇의 강한 기관의 힘에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한다면 몇몇의 강한 기관의 힘에 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니죠. 이더리움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저러한 걱정들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대에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은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리 타점은 이제 조금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감에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오게 된다면 조금 정리를 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지금 사실 장이 좋지가 못해요. 이렇게 장이 좋지가 못하면 이제 살려고 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애들은 상장을 하고 큰 애들은 기술적으로 호재를 냅니다. 이게 바로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그 하드포크가 앞두어져 있는 것들이 첫 번째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가 21일 날 이제 지금 또 하드포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에 돈이 지금 몰렸었고 그 관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의 모습처럼 어쨌든 하드포크가 된다는 기대감에 잠깐 올라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단타적인 측면, 그러니까 단타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중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21일 날 어쨌든 가격을 좀 지켜주려는 움직임을 서서히 보여주는 애들이 그나마 가격을 잘 지킬 것이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봐야 하는 게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에이다입니다. 에이다가 지금 보시면 지금 어쨌든 몇 번이나 밀었어요. 몇 번이나 밀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이나 밀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밀었는데 에이다 역시도 22일 날 지금 뭐 하드포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코인들보다는 어쨌든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돈을 조금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 내가 조금 투자했던 그런 돈들을 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에이다도 바실 하드포크라고 합니다. 바실 하드포크 그리고 이오스의 하드포크가 어쨌든 연달아서 있는 것은 어쨌든 조금 그런 지켜주려는 모양이죠. 왜냐하면 이 전후에 뭐가 있죠? 21일 날 FOMC 금리 인상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참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높은 좋은 타점에서 했으면 이제 강력한 상승이 일어났을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 예상은 이런 게 좀 없는 중간중간에 이 두 가지 코인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이 돈이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지금 그 전에 금리 인상 이전에 조금 올려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오스랑 좀 에이다 같은 것들을 많이 지켜볼 타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움직임이 있는 애들이 성공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르죠. 어쨌든 기술적인 것은 업데이트는 좀 지켜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할지 안 할지 확실하진 않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어쨌든 방어를 좀 하드하게 진행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여력이 크다. 특히나 에이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좀 업비트 창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업비트로 확인을 해보시면 어쨌든 지금 시점이 주봉상으로 본다면 어떤 코인이든 주봉상으로 본다면 지금 사실 진입 타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거지 에이다든 뭐 다른 것이든 사실 이때 이후로 거의 최저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과 QQQ 그리고 지금 잘 지켜주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비트코인과 나스닥 그 QQQ 모두 잘 지켜준다면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진입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더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거는 사실 업데이트는 없지만 리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겁니다. 리플이 어쨌든 뭐 소송적인 문제도 있고 아직은 뭐 해결이 해야 될 게 많겠지만 어쨌든 쓰임으로서는 리플만한 게 없어요. 어쨌든 사람들의 이제 대량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려면 이제 리플도 이제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일이 아니죠. 제가 내일 방송이기 때문에 모레 같이 또 짚어볼 예정인데 리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 대부분의 코인들이 바닥권을 조금 보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RSI 지표가 과매도로 한 번 더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지금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트초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모레 만나겠습니다.